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평가실 갈경환 부장입니다. 금일 평가위원회 위원교육 공통편 강사를 맡았고요. 1시부터 50분간 공통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 후 졸리실 텐데요. 최대한 제가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공통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관련 법령, 평가제도, 평가위원회, 평가 시스템, 업무 관련 현안 등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평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관련이 있고요. 요약해서는 시특법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자료는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아마 저희 그 평가자들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법령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고, 시특법의 경우에는 18조에서 60조, 요 세 개 정도가 주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특법의 하회 시행령에서는 14조, 17조, 44조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15조가 연관이 있고, 현재 지금 나타내드린 조항은 주요 조항이고,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관련된 조항들이 더 있는데요. 일단 요 정도만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일단 18조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 18조가 평가 및 관련 업무 권한 부여를 여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계약적인 업무 내용이 나오니까 18조 정도는 반드시 한 번 정도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조, 시행령 14조에서도 이 18조, 시특법 18조 하위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조와 14조의 이 정도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의 4, 17조의 5, 시행령 17조의 4와 17조의 5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14와 5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행령 44조의 경우에도 구성 인원이나 임기 운영 방법 등이 적혀 있으므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지침입니다. 관련 지침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있고요. 해당 내용도 마찬가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실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고, 평가하는 절차,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그 심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해당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서도 특히 이 7장에서 저희 평가에 대한 업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7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필수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조항들을 정리한 것인데, 7장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63조부터 83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세부 지침으로는 저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세부 지침은 이제 민간의 업체들이 해당 세부 지침을 참고해서 각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을 수행하는 그런 상세 방법이 적혀 있는 매뉴얼 같은 자료인데요. 일단 저희 평가나 심의를 하실 때 이런 세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에서 수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부 지침이 공통편이랑 시설물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통편은 그 소속하신 분야랑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물편은 이제 1 교량편부터 17 시설물편 부록까지 총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설물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소속되신 분야의 내용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평가 제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이 그 점검 진단 보고서 평가 제도가 2002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후에 대상 확대, 처분 강화 등이 계속되는 추세이며,
이 추세를 보시면 점점 이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제도가 추구하는 게 그 시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을 좀 규제하고 해서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그 취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확대만 해도 벌써 5번을 했고, 처분 강화도 2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전반적으로 그냥 요런 흐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요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하는 목적과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평가하는 목적은 저희가 이제 시설물 점검, 진단, 민간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해서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설물의 안전법의 배경에 그 삼풍백화점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따라서 그런 사고들의 배경으로 인해서 이 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의 안전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하위에 있는 이런 평가 업무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그 보고서 평가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지침 제63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그 점검 진단 실시한 결과가 안전 등급이 2단계 이상 이전에서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에 평가 대상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안전 등급이 DE 등급에서 갑자기 상향된 경우, 그리고 평가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통보받은 업체가 실시한 점검 진단 결과를 1년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가 나온 시설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하고 있고,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등급이 C등급인 경우에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시장 군수 등이 별도로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나, 점검 비용 산정 기준 금액의 70% 미만으로 저가로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서를 평가하는 평가 대상이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실 심의 대상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심의 대상으로 선정해요. 위원님들께 이제 심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육료 평가 항목이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진단 같은 경우는 총점이 70점 미만이거나 중요 평가 항목 평가 점수가 100점에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심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평가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 항목입니다.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시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점검과 진단이 이제 나눠져 있고 점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항목 7개, 그리고 진단 같은 경우에 기존에 9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지침이 조금 개정이 돼서 내진 성능 평가 보고서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제 항목이 하나 더 늘어서 총 10개의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중요 평가 항목이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 총 2가지의 그 중요 평가 항목이 있고요. 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내진 성능 평가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과 그 전공과 다르게 구조 해석, 안전성 검토 등의 적정성이 추가가 되고 평가 결과의 적정성까지 3가지가 있고요. 내진 성능 평가 결과가 포함된 경우에는 내진 성능 평가 수행 등의 적정성까지 추가해서 총 4개의 중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평가하는 기준에는 저희가 그 시특법 제21조에 따라서 저희 지침과 세부 지침, 그리고 그 각 계약상의 가압 지시서, 가압 수행 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저희 심의 대상으로 선정해서 심의를 하실 때 심의 의견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심의 의결 등급이 총 적정, 미흡, 불량, 매우 불량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하시게 될 건데요. 적정의 경우에는 진단은 총점이 70점 이상,
점검은 60점 이상이면서 중요 심의 항목에서 또 꽈락이 없는 경우에 적정으로 분류를 하시게 될 것이고, 미흡의 경우에는 진단은 65점에서 69점, 점검은 55에서 59점, 중요 심의 항목에 꽈락이 한 개인 경우가 이제 미흡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도 쭉 보시면 그런 점수에 따라서 뭐 불량, 매우 불량, 그리고 뭐 꽈락 항목 개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업체들이 어, 시정조치, 즉 보고서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특법 제18조에 따라서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업체들은 점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하셔야 되고, 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시정 조치, 즉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을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미흡, 불량, 매우 불량의 이 구분이 나와 있고, 미흡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향후 신규 그 용역권의 계약에 입찰할 때 그 벌점을 0.3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 벌점도 있지만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2회 불량을 범했을 때 3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고요. 매우 불량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그리고 1회만 하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의 그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완을 아까 시정조치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고서 보완 같은 경우에도 제출 기한이 있어서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되는 만큼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또 매달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지침 63조에 의해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먼저 1차적으로 저희 원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총점 기준이나 꽈락 기준에 따라서 심의 대상을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고,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평가 결과를 심의가 끝나기 전에 평가 결과를 사전 보고하고 국토부에, 그리고 점검 진단 기간에 심의 대상이 선정되었음을 사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심의 이후에 이제 심의 결과를 저희 원에 통보를 해주시면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 국토부에 최종 보고하게 되고, 국토부에서는 최종 보고받은 이후에 업체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업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이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로 평가 결과를 통보해서, 처분을 하게 하고요. 이의 신청이 혹시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접수한 이후에 저희 원으로 전달을 해서 그 이의 신청이 적합한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평가 요청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평가 제도 관련해서 그간의 뭐 성과 그리고 통계 뭐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에서 지금 1년에 평가하는 건수가 약 3만 건 정도 최근에는 되고요. 보시면 그 전수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표를 보시면 발책 건수라는 게 실제로 시스템에 제출되는, 등록되는 보고서 전체 수량인데, 그 중에 저희가 그 평가율을 보시면 한 70에서 최근에는 한 80%까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3년 정보를 보시면 한 3만 2천 건 정도 제가 평가를 했고요. 점검 기준으로. 진단 같은 경우에는 한 1,200, 300건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한 1,000에서 2천 건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평가는 각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건수가 나눠져서 아마 심의에 올라갈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요 부실 건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심의 대상이 될 거고, 요 심의 대상이 그 분기, 네 분기로 나눠서 심의를 하시는 거니까, 23년 기준으로 보시면 점검은 1년에 한 1000건 정도니까 한 분기당 250건 정도가 심의됐다고 보시면 되고, 진단 같은 경우에는 23년에는 한 77건 정도 심의 대상이 있었고, 뭐 분기별로는 한 2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검이 주기도 짧고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진단 같은 경우는 주기도 길고 그 대상 시설이 많이 없어서 그 평가 건수도 적고 심의 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부실 현황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뭐 제도를 2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률은 많이 저감이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현재 23년을 보시면 부실 건수가 한 1000건 정도는 그래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검 진단 업체 수가 한 3000개 정도 전체 되는데 부실 업체 수가 매년 100에서 200개 정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실 업체 비율도 매년 뭐 저감은 되고 있으나 계속 뭐 100개 이상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평가의 중요성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 선정 사유별 평가 건수를 보시면 이 글자 크기가 조금 적긴 한데요. 지금 요 비율을 보시면 저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점검액 같은 경우는 90%, 그리고 진단도 저가가 79%. 그래서 평가 대상 선정되는 사유가 대부분은 이제 적절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점검 진단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적절한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점검 진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저가 계약에 의한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경우들로 선정이 대부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검은 거의 뭐 90%이기 때문에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도 79%로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 평가건이 이런 저가 계약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저가 발주 현황을 보셔도 실제로 그 발주처에서 금액 자체를 그 적게 발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낮은 금액에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낮은 금액에서 수행하는 그런 용역들이 부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점검의 경우에는 그 실제 받아야 되는 돈에서 한 10% 미만으로 받는 용역이 90% 가까이 될 정도로 저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단의 경우는 조금 양호하긴 하지만 이 계약 금액 비율이 뭐 70% 미만 되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서 실제로 지금 민간에서 적절한 금액을 받고 하시는 경우들이 드물어서 아무래도 그 금액에 맞게 업무를 하시다 보면 부실하게 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원에서 평가하는 결과나 그 심의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심의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간의 평가 점수를 보시면 그래도 계속 저희가 평가라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향되는 추세고요. 지금 23년에는 전체 진단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가 80점까지 올라왔고,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점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좀 부실한 부분의 평균 점수들 보면 매우 낮아서 좀 부실한 업체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통계 분석을 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이 칠각형 그림이 뭐냐,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받은 겁니다. 요 파란색 부분이 만점이고, 실제로 이제 점수 받은 게 요 노란색 부분인데, 그래서 요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조금 업체들이 점수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이 파란색이 아니고 요 흰색, 바탕에 있는 흰색 부분이 만점이고, 이게 파란색은 적정 보고서, 그리고 노란색은 부적정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 흰색 부분 만점과 최대한 요 차이가 나는 만큼 점수를 못 받고 있다고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부실 보고서들을 대부분 보시면 어 점검의 경우에는 요 6번 평가 항목,
6번 평가 항목에서 요 이격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나 좀 평가했을 때 좀 부실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단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7번 항목, 또는 5번 항목,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격도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체에서 좀 부실하게 작성하고 있는 항목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들을 보시고 업체들이 특히 어디가 부실한지 이런 거를 좀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심의하실 때도 그 평가 항목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평가를 하고 나면 일단 심의 요청 드리기 전에 업체들의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의 지적 의견에 대해서 뭐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그간의 소명 현황을 보시면, 소명률이 점검 진단, 뭐 23년에는 한 70% 평균적으로 이 정도나 될 정도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23년에 보시면 점검 같은 경우에 총 1000건의 심의를 했는데 700건 정도가 소명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소명 자료도 저희 원이 검토를 해서 심의 요청을 드릴 때, 이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 이 업체의 소명 자료도, 향후에 아마 심의하시게 되면 받아보셔서 검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현황을 보시면, 최종 평가 결과 통보 이후에, 업체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전체 심의 건수 뭐 1000에서 2000건 사이가 보통 심의 건수로 선정이 되고 있고, 심의 건수는 예전에 19년에서 21년까지는 좀 적었는데, 뭐 2,000건 내외의 심의 건수 중에서 이의 신청하는 건수가 뭐 30건, 뭐 40건 이 정도 되는데, 22년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23년은 조금 건수가 적긴 한데, 지금 하여튼 추세가 좀 이의 신청이 점점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22년이 조금 심하긴 했고, 24년도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마 평가를 하실 때 이런 이의 신청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평가 일관성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위원회 운영이나 구성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지금 모든 분야 다 합쳐서 300인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건축 분야는 100명, 그리고 터널 77명, 교량 77명, 수리 33명, 항만 13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그 위원님들의 역할은 저희 원이 평가한 내용이 관련 지침이나 세부 지침, 과업 지시서 등을 근거로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 지적사항 외에 관련 지침, 세부 지침, 과업 지시서 등의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별 심의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7인의 위원으로 한 개 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올해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적용할 예정이고, 대면 심의를 할 시에는, 장소는 서울역 또는 오송역, 최대한 접근성 좋은 곳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위원님들께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뭐, 서울역을 선호하시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뭐, 서울역으로 하실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서울역이 아니고 오송역 등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비 같은 경우에는, 1일 심의 회당 30만 원 지급 예정이고, 교통비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2회 연속 심의에 미참석하거나 불성실하게 심의에 임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등은 시특법 시행령 17조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 해촉 후 신규 위원 위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회 연속 심의 미참석은
뭐 개인 일정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2회 연속 심의 미참석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요. 저희가 워낙에 그 지금 신청 받았을 때 그 합격하시지 못한 위원들도 되게 많이 있으셔서 이제 그분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참석도 활발하게 해주시면 뭐 그냥 기존 인원으로 갈 예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 있는 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좀 해촉 이후에 그 탈락했던 위원들 중에서 또 그 신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면, 비대면을 섞어서 하다 보니 그 비대면 회의 시에 좀 에티켓 같은 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 위원님,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뭐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워낙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비대면 회의를 하다 보니 그 이런 경우들이 뭐 드물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그냥 한번 읽어 주십사 하고 정리를 한 거고요. 뭐 간혹 뭐 회의하시는 중에 비대면 때는 뭐 바쁘시고 하시니까 다른 업무 하시면서 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외부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심의에 참석하셨는데 너무 집에 계시면서 편한 복장으로 참여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 간에 이제 한 번씩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중에 끼어드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원만한 비대면 회의를 위해서 좀 내용을 넣어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지금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간혹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만 따라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하시게 되면 그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심의를 하시고 나서 그 평가 결과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요 평가 시스템 저희는 아이램스라고 하는데요. 아이램스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다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램스 개요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평가나 심의 업무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 구축해 놓은 자동화 시스템이고 접속 환경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접속하실 때 크롬에서 원활히 작동하니까 참고하셔서 접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의 요 시스템상 주요 기능은 그 접속 로그인 그리고 뭐 개인정보 서명 파일 등 등록하시고 평가 차수 관리하는 거랑 평가 자료 열람 심의서 작성하는 것들이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램스 시스템이나 처음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저희가 나중에 문자로 최초 발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문자로 받으신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입력을 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그 비밀번호를 바꾸는 화면이 뜰 거고, 최초에 발급해드린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거치셔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셔서 여기 개인정보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클릭하셔서 요 수정하셔가지고 수정하기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뭐, 계좌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들을, 다 받긴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확인용으로 저희 받은 거고, 시스템에 혹시 이제 뭐 주소가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반영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신청서랑 다르거나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좀 연락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심의비 지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주로 이제 쓰시는 기능이 여기 진단 심의 탭에서 이제 심의서 작성하는 거를 주로 쓰시게 될 텐데요. 이 진단 심의 탭을 들어가시면 요 평가 차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 차수가 결국 그 분기를 의미하는데요. 요 보시면
2023년 진단 01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3년 1분기의 진단 심의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심의하시는 시기에 차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경해서 넘어가서 진단 심의에서 자료 열람 같은 경우에 이 심의하시는 건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 자료 공유하는 방법이 다소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자분들이 실제 뭐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메일로 이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 좀 메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시스템에 요 자료 열람 부분에 업로드를 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진행할 거고, 그 부분은 심의를 하실 때 저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안내에 맞춰서 뭐 메일로 확인을 하시든 아니면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든 해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평가 시스템 사용 방법에 요 심의서 작성하기인데요. 요 진단 심의 탭에서 그 심의서 작성 탭, 요게 이제 주로 사용하실 기능이시고, 선택해서 내려오시면, 본인들이 심의하실 그 시설물 명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실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미작성으로 되어 있고, 이 미작성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평가 심의서 작성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작성하기를 또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평가 심의서 작성하기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심의서 작성하기 보시면 이제 평가 척도가 총 10개의 척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저희 원이 지적했던 내용, 그리고 심의위원님들께서 또 별도로 보셨던 내용, 그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각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 평가 척도를 선택해 주시게 되고, 평가 척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정, 대체로 적정, 보통, 약간 부족, 부족 5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 5개로 나눠진 등급, 그러니까 평가 척도는 다시 2개로 나눠져서 점수가 1부터 10점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클릭하셔서 부여를 하시고, 심의 시 나왔던 그런 지적 내용을, 본인의 내용을 여기 6번에 여기 지적 내용 요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평가 항목별로 작성을 하시는 지적 내용이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7번 평가 심의 등의 종합 의견에 최종 요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심의 의견을 작성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일단 하나의 시설에 대한 심의서가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현안 사항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공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이게 평가 결과 같은 경우가 그 진단업체를 처분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분들이 저희 평가 결과에 불복해서 22년부터 조금 행정소송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민감하게 업체에서 반응하는 거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부분은 아니고요. 그 신규 용역 계약하실 때 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벌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벌점 받는 그 사항들로 인해서 신규 용역 수주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좀 소송들을 많이 걸고 있으시고, 보시면 22년에는 8건으로 시작된 소송이 작년에는 19건까지 지금 좀 증가를 해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정도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소송이 많기는 한데 유형은 아래 요 5개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허위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업체에서 점검을 진단 실적으로 올린 것을 저희가 진단 보고서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좀 부당하다라고 불복을 했고,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도 조금 저희 원에서 그 진단 평가 기준으로 평가한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좀 업체가 좀 승소를 한 사안이고요. 요거는 총 2건 있었는데 이후에는 해당될 건이 없어서 이제 뭐 요건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 4건이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건들인데, 공동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들이 공동이행 용역에서 본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의 부실을 불인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 책임
공동이행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평가하고 처분한 게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희 원이 승소했고 지금 이 공동 책임에 대한 것도 같은 유형의 소송이 현재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진 과락과 지금 부당평가 절차 과정은 현재 좀 진행 중인데요. 내진 과락 요 유형은 이제 내진 성능 평가의 부실만으로 과락 점수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당하다 해서 불복 소를 제기를 했고 이게 한 6건, 7건 정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현재 한 3건 정도가 1심을 승소한 상태고요. 근데 요 1심에 지고 나서 업체들이 지금 항소를 해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로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평가자의 자격이 없다. 뭐 평가 내용이 부당하다. 그리고 이제 뭐 평가 결과 통보까지의 그 절차에 좀 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좀 소송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뭐 심의 업무 하시는데 뭐 이런 소송에 대해서 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이제 뭐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만 평가해 주시면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여튼 업체들이 요는 저희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 업체들의 그 소송의 배경에는 뭐 억울한 경우는 요 저희가 패소했던 요 1번 요게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이거 외에는 대부분 뭐 억울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 신규 용역을 수주하실 때 그 벌점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소송을 걸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최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안 정도는 참고하시고 나중에 심의를 실제 하실 때는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지침이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올해 하반기, 빨라도 하반기 정도에 이게 시행이 될 예정이라 일단 참고만 하고 계시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이제 바뀐 걸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뭐 평가 등급이나 심의 등급,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미흡 평가 대상의 점수가 일부 확대될 거고요. 기존에는 70점 미만, 60점 미만인 경우에 점검진단 보고서가 미흡으로 평가됐는데, 이제 한 5점씩 상향되는 게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완료가 돼서 75점 미만, 65점 미만이 미흡 평가로 이제 받을 거고 대신 미흡 평가를 받는 그 보고서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용역 수주할 때 부여되던 벌점은 삭제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워낙에 이 미흡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좀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규제를 완화해 주려는 차원에서 지금 국토부랑 시행 예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저희가 불량 및 매우 불량 평가 등급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앞서 아까 저희가 평가 뭐 대상이나 심의 의결 기준 이런 것들에서 살펴보긴 했는데 불량과 매우 불량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도 판단이 되지만 그 꽈락 항목에 대해서도 항목에 의해서도 불량과 매우 불량이 지금 결정이 되는데요. 불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꽈락 항목이 2개 있을 때 매우 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 꽈락 항목이 3개 있을 때 매우 불량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 바뀐 이후에는 불량은 꽈락 항목이 1개 그리고 매우 불량이 2개인 경우에 그 불량과 매우 불량으로 분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마 요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는 요 등급 내시는 게 올 상반기 혹은 하반기 초반까지 하시는 거랑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있다 하시는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아마 따로 또 안내를 드리고 그 평가나 심의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지나 교육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 교육 시간은 50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뭐 식사 시간 이후라 땡겨서 빠르게 했고요. 지금 요 발표 드린 자료는 별도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관련된 뭐 법령이나 지침, 세부 지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교육자료 안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별도로
한번 다운을 받아서 미리 실제 심의가 발생되기 전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2월 1일경에 위촉을 예정하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다소 위촉이 늦어질 수는 있고 최초로 지금 아마 심의를 하시게 되는 시기가 3월 말 정도에 아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저희 법령이나 지침, 그리고 세부 지침 같은 내용들을 한번 사전에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자료들이 확인이 안 되거나 좀 확보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식사 후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각 분야별 좀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